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비탈과 양자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자수와 오비탈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표를 이용해서 그 개념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장 핵과 가까운 에너지 준위가 낮은 I부터 KLMN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붙여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전자껍질을 알파벳이 아니라 주양자수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K부터는요. 주양자수가 1, L이 2, M이 3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양자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양자수인 부양자수는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주양자수가 알파벳 N으로 표현이 되고 부양자수가 L일 때 부양자수의 범위는 0부터 N-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 껍질, 즉 주양자수가 1일 때는 L이 0, 2일 때는 0과 1, M일 때는 0과 1과 2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L이 0이고 L이 1이고 L이 2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L이 0이면 오비탈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S 오비탈. L이 1일 때는요, 모양이 P 오비탈. L이 2일 때는요, 모양이 D 오비탈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돼야 되는 게 자기 양자수입니다.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되었으면 그 오비탈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가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고요. 아까 오비탈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라는 거기 때문에 오비탈, 즉 L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ML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요. L에 따라서 첫 번째 S오비탈에는 0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즉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S가 아닐 때, 즉 L이 1일 때 ML은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3개의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그게 P오비탈에서는 X, Y, Z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전히 0,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D오비탈은 L이 2이기 때문에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총 몇 개? 5개의 방향을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일 때, 즉 K 껍질일 때 각각의 껍질마다의 오비탈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오비탈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껍질 N이 1일 때는요. 1S라는 오비탈 한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종류도 한 가지죠. 주양자수가 2일 때 L 껍질에서는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은 몇 개? 방향이 3개니까 3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합치면 몇 개예요? 4개죠? 그쵸? 몇일 때였어요? N이 2일 때니까 N의 제곱인 4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3S는 1개, P는 3개의 방 가지고요. D는 5개니까 N이 3일 때, 즉 M 껍질에서는요. N제곱, 즉 9개의 오비탈을 가진다. 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오비탈 MS, 즉 스핀 자기양자수는요. 뭘 나타내는 거냐? 전자의 스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가 돌면 어떻게 돌겠습니까?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딱 2가지의 방향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만 배치될 수 있다? 2개까지만. 왜? 방향이 2개니까 이렇게만 배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마다 전자를 배치되는 허용 개수,
최대 수용 전자수는요, n제곱에 곱하기 2를 한 값과 같다는 겁니다. 즉, 전자껍질 K, 주양자수가 1일 때는요, 최대 이 껍질에 수용될 수 있는 전자수는요, 2개. n이 2일 때는 4개의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오비탈마다 2개씩 하면 8개. m일 때는요, 오비탈마다 2개씩 하면 18개의 전자가 배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표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건요. 주양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과 방향이 늘어난다. 모양이 늘어나고요. 모양에 따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비탈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앞서 정리한 표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야 합니다. 뭐가 의아하셔야 되냐? 보어의 원자 모형은 맞는 모형이에요? 틀린 모형이에요? 틀린 모형이었습니다. 왜? 전자 껍질을 가정해서 보어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먹혔어요. 수소일 때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먹히지 않는 개념이었다라고 해서 7년 만에 사장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어의 전자 껍질은 왜 계속 아까 그 표나 주양자수로 표현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 다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모형이 나와서 우리가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 껍질과 오비탈의 연관성을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 안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소 원자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는요, 특징이 뭐냐? 원자핵과 전자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만 에너지 준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느냐?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력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준위 자체는요, 주양자수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프리미티에는 살짝 그림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에너지 준위. n이 1일 때는요, 1s, n이 2일 때는 2s2p, n이 3일 때는 3s, 3p, 3d. 이렇게 우리가 점점 오비탈의 개수와 모양이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면 수소 원자일 때는 에너지의 모양이나 방향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뭐에만 영향을 받습니까? 주양자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아요. 주양자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에너지 준위 어떻게 되기로 했었습니까? 커지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양이나 방향에는 전혀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 주양자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표가 나오겠는데요. 1S일 때보다 2S일 때가 더 크고요. 3S일 때가 더 크고 4S일 때가 더 크다. 그리고 2S, 2P는 서로 주양자 수가 2로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3S, 3P, 3D도 그렇고 4S, 4P, 4D의 4F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다전자 원자는 조금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다르니까 배우겠죠? 다전자 원자는 어떤 상황이냐?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전자가 여러 개라는 거죠.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수소랑 뭐가 다르냐? 그 전까지는 단순히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만 영향을 받는가 싶었는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사이가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변인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 즉 주양자수뿐만이 아니라 전자 사이 반발력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에. 그렇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 건 맞아요. 인력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모양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양을 표현하는 양자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양자수에 해당을 합니다. 즉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바뀌는 건데요. 에너지 준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런 거예요. 자, n이 1일 때보다는 n이 2일 때가 높고 n이 3일 때가 더 높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L이 0일 때보다는 L이 1일 때가 더 높고요. L이 2일 때가 더 높은 거예요. L이 0이라는 거는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역시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n이 1일 때 1s 오비탈만 있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n이 2일 때 보면 2s, 2p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누가 더 높아요? 2p가 더 높죠. 자, n이 3일 때는 3s, 3p, 3d가 있는데 3d 쪽으로 갈수록, 즉 L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고요. 4s 역시 n이 4일 때 역시 4s, 4p보다 4s, 4p를 비교하면 4p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보세요. 3s, 3p, 3d는 그런데 3d보다 3s의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다소 낮게 나타나죠. 이것은 잘못 그려진 거 아닙니까? 잘못 그려진 거 아닙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SPD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것, 즉 부양자 수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것과 주양자 수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거가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증가폭이 높은 거예요. P에서 D로 갈 때가 3S에서 4S로 갈 때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4S가 3D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n에 의해서 결정이 기본적으로는 되지만 여기가 달라요. 주양자 수에 의해서 1s보다는 2s, 부양자 수에 의해서 s보다는 p가 더 에너지가 높게 나타나지만 중간에 3d보다는 4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4p에 해당하는 이러한 에너지 레벨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비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전자는 어떤 식으로 오비탈에 배치되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비탈은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는 과연 어떤 방을 선택해서 들어갈까요? 이걸 나타내는, 이걸 결정해주는 게 바로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오비탈에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규칙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닥 상태에 의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우리가 바닥 상태가 뭐였습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하면 그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하고요. 이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오비탈마다 방배정을 해주면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 배치 규칙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총 3가지의 전자 배치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싸움 원리입니다. 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먼저 채워주면 됩니다. 자, 바닥 상태의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어떤 곳부터 채워지면 되냐? 낮은 오비탈부터 방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전자를 채운다. 바로 이게 무슨 원리다? 싸움 원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나타난다 했으니까 1s 다음이 2s, 2p, 3s, 3p 그 다음 누구? 4s, 3d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셨죠? 그래서 요걸 표현을 하면 어디서부터 채워지느냐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그 다음 2p의 전자 몇 개? 6개입니다. 왜? 방이 3개죠? 그 다음 2개, 6개, 그 다음이 3p 다음이 어디야? 4S에 다시 2개. 그 다음 3D에 몇 개입니까? 방이 5개니까 10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 요게 바로 뭐다? 싸움 원리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자 법칙은 좀 쉬웠죠? 왜냐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채워져야 전체 에너지가 낮다. 그죠? 두 번째 법칙은요.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떠한 규칙을 얘기를 하느냐? 전자는 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한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 스핀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사실 이에 대한 얘기는 살짝 했었습니다. ms, 스핀 자기양자수는요. 무슨 값을 갖습니까?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서 전자가 돌 수 있는 방향은 단 2개다. 그래서 한 오비탈, 한 방 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한 전자는 이쪽으로 돌고 한 전자는 반대편으로 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한 방에는 몇 개?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진 애들만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를 좀 깊게 살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말이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같은 원자에 양자수가 전부 다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학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2학년 1반 1번이면 20101이라는 학번을 받아요.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뭐 어느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나한테 어떤 넘버가 주어진다는 건 나만의 고유한 넘버인 거죠. 왜? 이 학번을 가진 똑같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학번의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전자에도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라는 학번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리튬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왔어요. 리튬이 1s 2개, 2s 하나 이렇게 전자가 들어갔죠. 요거 첫 번째 있는 요 전자 스핀을 가지는 양자수를 표현해보면 얘는 n이 1s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부양자수는 0이죠. s오비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기 양자수는 0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위로 올라간 걸 쌤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가정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1s라는 방에 들어있는 두 번째 전자는요. 다른 건 다 같지만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자수 번호를 가진 전자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옆에와 같이 똑같이 배치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몰라요. 원리라는 건요, 자연계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연계 상에서는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총 3가지의 전자 배치 규칙 중에서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기는 전자 배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입니다. 이런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간다든지 같은 방 안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맥시멈 2개까지, 그리고 전자가 배치될 때 서로 스핀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 이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규칙입니다. 바로 훈트의 규칙인데요. 당연히 훈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이때 훈트 규칙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하려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떨 때를 얘기하느냐, 바로 ml이 같을 때, 방향은 다른데 오비탈의 모양은 같을 때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p 오비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표현을 할 때요, 앞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텐데, s 오비탈, 1s 오비탈은 방한하죠? 2s 오비탈도 방한해요. 방향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x, y, z라는 방 3개, 이 p 오비탈은 방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요, 자기 양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px, py, pz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3개를 연달아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전자들은요, 쌍은 이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오비탈에 채워지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와 같은 탄소의 전자 배치를 좀 볼게요. 탄소는 원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6개예요. 이 6개의 전자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장 낮은 싸움 원리에 의해서 낮은 에너지 준위인 1s부터 배치를 하면 1s의 전자가 2개, 2s의 그 다음 전자가 2개, 그 다음 이 P의 전자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한 방에는 맥시멈 2개고요. 그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향은 서로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 안에 서로 다른 전자 배치를, 전자 스핀 방향을 가진 전자가 2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더 에너지가 낮게 나타나냐? 바로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더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좋다 싫다 그랬어. 싫다 그랬잖아. 얘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데 같은 방에 있으면 좁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혼자 독방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자도 서로 부대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있을 때가 에너지 준위가 더 어떻게 됩니까? 낮게 배치가 되고요.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 상태 말고 에너지 준위 높으면 우리 무슨 상태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상태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작용해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싸움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트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법칙 원리 중에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자 배치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싸움 원리를 어기거나 훈트의 법칙을 어겼을 때에는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단 이걸 어기면 어떤 전자 배치가 되느냐?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뜬 상태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어떤 상태? 높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리튬을 해봅시다. 리튬 3 전자번호가 3인 리튬의 전자 배치를 할 건데 1s, 2s가 있어서 하나씩 채워야 되는데 오히려 낮은 에너지 준위에 채우지 않고 높은 에너지 준위인 2s의 2개를 먼저 채웠어요. 이는 서로 전자 배치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위배하지 않습니다. 훈트 법칙도 위배하지 않아요. 서로 같은 에너지 준위가 아니죠.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싸움 원리를 위배한 전자 배치가 되고요.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단 무슨 상태다?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훈트의 법칙도 그렇죠. 탄소의 전자 배치에서 1s, 2s의 전자를 차근차근 쌓아서 쌓은 원리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훈트의 법칙에 위배가 되게 같은 방에 두 개를 집어넣어 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들뜬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전자배치 규칙 3가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할 수 있는 전자배치는 아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보존 1부터 20번까지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전자배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전자배치를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과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림을 먼저 이용해서 한번 표현하는 방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비탈이 수소일 때는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렇기 때문에 1s 오비탈 박스에 전자를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왜 위에서부터 그리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비탈을 위에 그리는 것부터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헬륨은요, 전자 1s 오비탈에 2개. 쌤, 2s에 표현하면 안 되나요? 2s에 표현하면 뭐가 위배가 되죠? 싸움 원리가 위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닥반 상태 배치가 됩니다. 리튬일 때도 역시 3개이기 때문에 1s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 2s랑 2p 중에 이게 2s고 2p 오비탈을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엔 누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2s가 낮기 때문에 2s에 하나. 베릴륨 같은 경우에도 2s에 2개. 그 다음 붕소는요, 다 ES에 배치하고 남는 걸 어디에? 2P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탄소 같은 경우도 전자 배치를 해보면 어디다 배치될까요? 훈트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에 배치를 해줘야만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소까지도 그러면 쉽지요? 한 방에 하나씩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산소부터 볼게요. 산소는 전자 배치 딱 하면 방 하나에 하나씩 다 배치한 다음에 어디에 채워지게 돼요? 여기 한쪽에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전자가 꽉 차게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쌤, 왜 그 다음이 바로 18번인가요? 다음은 똑같아요. 자, 나트륨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트륨은 여기서 3S에 하나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마그네슘은 3S에 하나가 더 배치되는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이주기 친구들이랑 똑같이 반복이 돼서 생략을 했고요. 바로 아르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 딱 해보면 이렇게 다 채워지고요. ES, EP까지 다 채워지겠죠? ES, EP까지 싹 다 채워지는 전자 배치가 바로 아르곤이 됩니다. 왜요? 첫 번째 껍질에 1S에 있어서 2개 들어가죠? 여기 몇 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죠? 아르곤은요, 1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 10개. 그 다음이 몇 개예요? 3S, 3P에 합쳐서 8개가 전자가 배치된다. 요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꽉 채워지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자 배치를 살펴볼게요. 지금 19번인 칼륨이 빠졌죠. 아르곤 다음이죠. 아르곤 다음에 하나가 더 배치되기 때문에 4S에 한 개가 배치됩니다. 왜 3P가 아닌가요? 이거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렇죠. 싸움 원리였죠. 싸움 원리 때문에 4S에 먼저 배치가 되고요. 칼슘도 역시 똑같이 칼륨 다음에 전자가 하나 더 채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풀로 다 찬 다음에 4S에 2개가 들어간다. 우리가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하면 딱 4S까지의 전자 배치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 배치를 이번에 오비탈 표현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1s에 1개. 그죠? 헬륨 같은 경우는 1s에 2개가 들어가고요. 리튬은 1s에 2개, 2s에 1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으로 넘어가 보면 1s2, 2s2, 2p6에 3s2, 3p6 다 차고요. 그 다음에 4s에 2개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홀전자수라고 해서 앞에 훈트의 법칙에서 살짝 봤었는데요. 홀전자수가 가장 많게 배치하는, 즉 서로 방을 다르게 잡아주는 게 우리가 홀전자고요. 혼자 오비탈 방에 혼자 돌아다니는 애를 세시면 돼요. 홀전자수, 훈트의 법칙에 따라서 홀전자수가 많게 배치가 되는 게 바닥 상태라 그랬죠. 홀전자수 수소는 하나 있죠? 여기 하나. 헬륨은 없습니다. 왜? 방 2개 다 차있죠. 커플이잖아요. 리튬 볼게요. 홀전자수 하나, 솔로 1명. 자, 커플 2명. 여기에는 해당 없고요. 베릴륨 가볼게요. 아니, 베릴륨 말고 붕소 가볼게요. 한 개가 되고요. 탄소 같은 경우도 2개, 3개, 질소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해 두세요. 질소까지 홀전자수가 3개로 맥시멈 찍었다가 다시 방이 하나씩 채워지기 때문에 산소부터는 다시 2, 1, 0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아르곤도 비활성 기체에서 0이고요. 자, 칼슘도 채워지면 0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방이 다 채워져 있죠. 일단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오비탈 방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홀전자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아봤었죠. 그러면 이온은 전자가 양이온이 되느냐 음이온이 되느냐 하면서 전자가 잃거나 얻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한번 볼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 전자 배치해보면요. 1s 그냥 나트륨 같은 경우는 1s2, 2s2, 2p6에 3s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11번이니까 여기까지 10개, 그 다음 1개가 이렇게 3s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트륨 플러스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잃는 상황이죠. 선생님, 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나요? 가장 에너지 중위가 높은 전자가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에 떨어지면서 전자 배치를 한 걸 보면 1s2, 2s2, 2p6와 같게 배치가 돼요. 누구의 전자 배치와 똑같습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양이온이 되면요. 자, 염소도 한번 볼게요. 염소도 보면요. 1s2, 2s2, 원래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기 때문에 2p6에 3s2, 3p5 요렇게 되거든요. 요게 10개, 요게 7개 해서 요렇게 채워지게 되는데요. 염소 음이온이 되면요. 음이온이 되면 여기 5개만 차여있던 오비탈 sp, 3p 방에다 여기 마지막 빈 방에 뭐가 들어가요? 전자가 꽉 채워지면서 풀로 차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아르곤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온이 되는 이유는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자기가 좀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느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양이온이 됐든 음이온이 됐든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그 빈 곳에 전자가 채워지거나 이걸 잃음으로써 완벽하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형태로 전자가 배치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좀 길었는데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맙시다.